어제 서희건설 회장이 우리가 목걸이 사서 김건희 씨에게 준 거 맞다.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안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박성근 전 검사가 임명된 것. 결국 인사청탁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다 보십니까? 서희건설의 회장의 사위죠. 네. 사위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느닷없이 대통령실에서 총리실에 추천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박성근 검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라인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세평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건희 라인으로 저쪽에 국무총리실로 이례적으로 이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배후에 서희건설에 이번에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의 공여 예. 이 사건이 이제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사 청탁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먼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희건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민원 이런 것이 좀 많은 그 주택조합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예. 민원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민원들이 상당수가 금융이나 공정위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 총리실의 경우에는 정무위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를 관할하는 거기에 함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할 수 없이 검사 사이가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느닷없이 간 게 이런 이제 로비의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장에 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전직 검사님을 딱 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면서 막 박수하면서 이거 소개를 해요. 아니 본인 비서실장인데 네. 말이 안 되죠. 네. 본인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혹은 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보내준다는 것도 좀 이상. 제가 아첨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회장님께서 임명해 주시면 저는 뭐 누구를 보내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쓸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써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정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그 장제원 실장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누구를 내려보내줘도 저는 알아서 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니까 그때도 사실 저 얘기 들으면서 좀 네. 비판적으로 맞아요.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게 뭐냐 왜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낙점을 해달라고 하냐 저게 자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본인이 뭐, 있는 뭐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라는 네. 그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이 났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 여러 차례 딴 데서 그런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님 저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사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갔으면 절대 대통령 그거 못했을 거예요 비상계엄. 왜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저 때부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고 네. 그 결과는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수사 대상자가 된 거죠. 저기서는 일단은 뭐 대통령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박성근 검사를 보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은 박성근 검사를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병우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열심히 잘 살 때 네.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네. 이제 막 그 힘을 발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병우도 욕하고 박성근도 욕하고 싸잡아서 많이 이제 욕을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실제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자기 그럼 대통령실에 안 넣고 국무총리실에 넣겠느냐? 그거는 김건희의 그 입김 때문에 대통령실에는 안 넣고 자기는 싫어하니까 그냥 국무총리 자리는 하나 줘야 되겠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넣은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걸이도 그쪽에서 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나는 이 보도를 이제 보면서 네. 드는 생각이 야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주장했던 거 네. 이거 뭐 그 모조품이다. 네. 지인한테 빌렸다. 네. 그러다 또 모조품이다. 뭐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사서 줬다. 네. 근데 그거는 또 뭐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샀다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맞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갖다 놓은 거잖아 그거를. 네네. 야 그렇게까지 대통령 부인이 머리를 써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받았던 것들과 똑같은 모조품을 사다가 갖다 놓으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보고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가 깨질 테니까 이거를 가짜를 사다가 모조품을 갖다 걸어놓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도대체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범죄자구나, 범죄 집단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좀 씁쓸해, 너무 좀 슬퍼. 네, 그 네. 과정을 듣는 게 아. 제가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혐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면 또 이거 하나만 신경 쓰겠냐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래저래 피하려면 신경을 다 써야 될 텐데. 못 피하죠. 반대로 네. 아까 이게 제보가 4월 달에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특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목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숱한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아.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혼자 쇼를 한 거죠. 결국은 이게 구속 사유의 하나의 또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이분 비서실장 될 때도 말이 많았던 게요. 검사가 비서실장 된 애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사위 이 사람. 네네. 네. 차관급 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을 부르거나 차관들 또는 이제 실장급들을 부를 수 있거든요. 비서실장 정도 돼도 각 부처에 국토부에 뭐 제1 무슨 실장 들어와 보세요. 뭐 산업부에 누구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네네. 즉 회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자리다. 충분히 라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관매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매직이죠. 저는 이 목걸이보다 더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걸이 하나면 너무 싸죠. 너무 조선 시대나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네. 아. 우리 안동김 씨 세도정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부탁하러 가잖아요. 네. 부탁하러 갈 때는 뭐 갈비짝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선물 하나 들고 와요. 근데 가서 그것만 주느냐? 아니야. 우리 경기도에 논이 한 50마지기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맛배기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입장료 정도. 네. 옛날에 그 김웅 의원 같이 김웅 의원은 검사하다가 바로 사직에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 케이스는 좀 힘들지 않느냐. 단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검사들 숫자도 꽤 많다고요. 용산에도 있고 지금 뭐 공직에도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5인방이죠. 이 꾸준히 출마설이 제기되어 온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렇게 5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 총선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배격되고 배제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도 이 정치라는 건요. 예. 장관급 정도 하고 뭐 국회의원 뭐 3승급 이상 정도 중진되면은 언제든지 정부에 집권당이 되면은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부 부처의 장관은 언제든지 또 총선에 또 차출될 수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에 출마할 기미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주비서관은 이 검사 시절부터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그야말로 바로 옆에서 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그림자 측근이죠. 연고가 있는 부산 수영구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미 PK는 검사 공천설의 주 무대로 꼽혀온 곳이기 때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 듯한데요. 현재 PK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검찰 출신 후보군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묘하게도 지금 뭐 영남권 지역에 이제 검사 공천 얘기가 많고 특히 부산 쪽에서 황보성이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지역의 검사 얘기 부산 영도 지역구죠. 또 뭐 예. 서병수 의원 지역 네. 또 몇 군데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또 하태경 의원 지역도 여타 자주 나오잖아요. 아마 부산은 조금 그 검사 공천 문제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아요. 최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 부산 중구, 영도구의 빈자리도 윤 대통령의 측근이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죠. 이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그 주인공으로 보이는데요. 박 실장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업무가 겹치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 실장을 인수위에 발탁을 하고 이 총리 비서실장에 천거한 것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하영재 의원이 탈당해서 이 무주공산이 된 경남 사천남의 하동에도 강남 1전 대전 고검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차장검사로 손발을 맞췄던 바 있습니다.